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우리나라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밀수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의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영업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SNS를 통해 해바라기 명소로 큰 인기를 끈 광안리 해변에 다양한 종류의 해바라기를 식재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바다와 만난 해바라기 밭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우리나라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밀수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마약을 판매해 왔는데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꽃다발 속에 마약을 숨기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 주택 현관에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내진 특송 화물입니다. 안에는 인조 꽃다발이 들어있는데 꽃 사이를 뒤지자 약병들이 나옵니다. 일반 대마보다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합성 대마입니다. 베트남 국적 밀수 조직원들은 합성 대마를 꽃다발 사이에 숨겨 국제 택배로 들여왔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공급책이 국내로 마약을 보내면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고 있던 밀수 조직원들이 대구와 세종, 창원 등에서 전달받아 전국에 유통했습니다. 유통은 이제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는 자기 조직원들한테 이걸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보내가지고 이걸 수거해서 안에 있는 합성대마는 꺼내서 매수자들한테 보내고.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10ml짜리 합성대마 46병, 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 59 정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SNS 등을 통해 거래를 하고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부산 세관은 국내에 있던 밀수 조직원 2명을 비롯해 구매자 2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베트남에 있는 공급 총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다가 추방당한 조직원을 지명수배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의 영업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 지역 명물이었던 만큼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해운대구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뒤편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일대입니다. 곳곳엔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 음식을 담아뒀던 스티로폼이 쌓여 있습니다. 포장마차 싱크대를 도로 밖으로 옮기고 가재 도구를 정리하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일부 포장마차 고무통에는 주말 팔다 남은 해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해수욕장 호안도로에 난립하던 포장마차를 정비해 현재 자리로 옮겨온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20여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해운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을 맞았던 이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까지 합하면 60년, 긴 세월 동안 이어온 생업을 접게 된 상인들은 아쉬움이 큽니다. IMF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장사를 하다가 못하니까 갑자기 상당히 아쉬워서 밤새 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차피 시작에서는 끝이 있어야 되니까는 끝나는 시점에서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골이 와가 울고 불고 그랬다. 매년 20대부터 가고 50대까지 20몇 년 동안 막 그래가지고. 시민들도 잦은 철거를 시작한 포장마차촌의 뒷모습이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한동안은 해운대 맹물이 있는데 아쉽긴 아쉽다. 해운대구는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지만 1년만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는 상인들을 설득한 끝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철거 이후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그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바다마을 포장마차촌이 부산 시민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사랑을 받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큰 만큼 보다 더 좋은 공간, 새로운 공간, 또 우리 부산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을 찾으면서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된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아쉬운 마음 뒤로 한 채 이 공간은 우선 시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 공모에서 히림 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의 라이징 윙스가 1등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1등 당선작은 H형으로 이루어진 평면 형태로 입출국 장소와 여객터미널 내부 탑승구 등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H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한 당선작이 절도 규모를 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방안도 제시해 기능과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은 1조 5,723억 원을 투입해 60개 동의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총 설계비는 880억 원입니다. 부산 진구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지난 21일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영호남 우호 증진과 협력 체계 구축,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한 두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2월 말 여수시를 방문해 행정과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이후 두 자치단체의 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4개월 만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 진구와 여수시는 특히 문화와 예술,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7,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협회, 구군 합동으로 김해공항과 부산역 등 부산 주요 관문 지역과 7개 해수욕장 일대에서 관광지 대중교통 접근 편리성과 관광 안내 실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바가지 요금과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숙박과 음식 등 위생 분야는 별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간 공모에 금정구 소동에 위치한 부산 경남 봉제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금정구 소동 의류제조 집적지에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지역 소공인 성장 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시설로 역량 강화 교육과 경영, 판매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센터 운영 기간에는 올해 1억 8,500만 원 이내 국비가 지원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음식을 더한 축제 2024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가 오는 28일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립니다. 28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공식 행사는 박상현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 프로그래머와 홍신의 요리연구가의 사회로 관객을 맞이합니다. 영화 속 음식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번 행사에선 영화 상영과 함께 다채로운 음식을 맛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푸드테라스, 시네마 푸드테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와 공연을 보며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야외 광장 이벤트인 푸트럭 테이블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태종대 요원지 수국관람 활성화에 나섭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수국꽃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로 수국 생육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수국 명소 벤치마킹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을 비롯해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해 수국 관람 편의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공연과 숲길 걷기 등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부산 금강공원 숲길 일원에서 걷기 달리기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금강공원 무료화 20주년을 맞아 숲길 명칭 선정을 기념하는 걷기 달리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는 걷기 행사가 열리는데 송지숲길 시작부터 끝까지 완주 스탬프 2개를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는 비대면 달리기 행사가 펼쳐져 금강공원 내 자신이 원하는 3km 산책 구간을 완주한 후 인증하면 됩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설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SNS를 통해 해바라기 명소로 큰 인기를 끈 광안리 해변에 다양한 종류의 해바라기를 심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바다와 만난 해바라기 밭,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24일) 새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례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여객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진행합니다.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을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2회 창원 특례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24일 마산 야구센터 보조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 게이트볼 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호인 42개 팀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우승을 놓고 실력을 겨뤘습니다. 부산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과 75세 이상 고령자, 건강 고위험 노인 1,910세대를 대상으로 여름 이불과 여름 의류, 선풍기 등 혹서기 대비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물품 전달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에 대비한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